누가 제 몸 중에서 제일 소중한 부분이 어디니? 라고 물으면 전 당연히 손가락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손으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졌어요. 바로 헤어 디자이너거든요. 이게 하루 종일 빗질하고 가위질하고 샴푸하다 보면 퇴근할 때쯤 보면 이 손가락이 그냥 뻐근해요. 아니 근데 제가 이 일을 한 지 한 3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시큰시큰 아프기 시작했고 또 어떨 때는 열도 이렇게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큰일 난 것 같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손가락 관절염에 걸리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대한 손가락을 안 쓰는 것이 최고의 치료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머머 그러면 돈은 누가 벌어? 그럼 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손가락 관절염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손가락 관절염. 이 작은 손가락 마디마디마디요.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손가락 관절염하고 일반 다른 부의 관절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손가락은 관절이 굉장히 많이 이제 존재를 하죠. 왜냐면 손가락 뼈 자체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한 부위의 관절에만 관절염이 생기지 않고 여러 관절에 동시에 이제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 끝마디에 주로 손가락 관절염이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퇴행성 변화로 관절염이 생기는데 뼈와 뼈가 맞닿는 부위에 연골이 있으니까 그런 연골에 손상이 있고 또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 그리고 관절 주변의 인대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다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관절이 두꺼워지기도 하고 또는 손가락 위에 이렇게 손등 쪽에 마디에 좀 튀어나오고 뭔가 불룩하게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 통증도 유발을 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 아는 아줌마도 이 소시적에 손가락이 길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아줌마 손가락 예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줌마를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봤거든요. 근데 이 긴 손가락에 여기 끝에 마디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고 굵어지고 네, 튀어나오고 약간 이렇게 뒤틀리기도 한 느낌이 맞아요. 나서 네. 제가 병원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사진에요 붙어 있는 게 그 아줌마 손처럼 진짜 똑같이 그렇게 뒤틀리고 막 이런 손가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 건데 이게 왜 여기에 붙어 있지? 정형외과도 아니고 그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으로 이게 손가락 관절염도 다 생기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뭐냐 하면 손뿐만 아니고 어깨든 무릎이든 발목이든 여러 관절에 관절염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가 원래는 내 몸 안에 정상적인 세포이고 항원인데 이제 그걸 적으로 인식해서 이제 공격하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 몸에 있는 관절이라는 관절은 다 침범할 수 있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거든요. 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오, 그런데 어깨에도 나타나고, 네. 심지어 목에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에도 관절이 있어요? 네, 관절이 있죠. 아, 있겠구나. 네. 근데 신기하다. 류마티스는 선만인 줄 알았더니 온몸이 다. 온몸에 다 침범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손가락에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들하고 이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증이나 손가락이 붓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관절 변형이 좀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관절이 두꺼워지는 것뿐만 아니고 손가락이 꺾이는 것, 네, 손가락이 틀어지고 회전하고 그런 변형들이 이제 더 자주 오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인지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혹시 아닌지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손가락 끝마디보다는 중간마디나 아니면 여기 너클이라고 하는 우리 손등하고 붙는 요 관절 있죠. 손가락이랑 손등하고 붙는. 네, 맞습니다. 그런 부위에서도 이제 염증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구분이 되긴 합니다.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하고는. 네. 막상 제가 외래에서 진료를 이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손가락에 관절염이 있다는 걸 또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손가락에도 관절염이 있어요? 뭐 이렇게 묻는 사람도 많고 또 제 손가락 관절염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만 생각을 하세요. 네. 손가락 그러면 뭐죠? 류마티스 관절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임병훈 원장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보다는 일반 퇴행성 관절염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 손가락 끝에만 생기는 경우는 거의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자꾸 진행을 하는 병이기 때문에 좀 일찍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효과를 빨리 볼 수 있고 또 이런 관절이 변형되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암만 손가락 관절염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그냥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진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확실하게 무슨 질환인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치료 방법도 또 틀리잖아요. 네. 뭐 퇴행성 관절염과 또 류마티스 관절염 또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시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이제 뭐 운동 치료도 있고 약물 치료도 있고 관절 염증을 그런 줄이는 그런 치료들이 병행이 되죠. 그래서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따뜻한 물에서 찜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 통증을 굉장히 줄일 수 있고요. 잠시 손이 피로할 때, 손이 많이 무리했을 때 쉬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가끔 손가락이 삐끗해서 다쳐서 손가락이 붓고 이제 인대가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잠시 손가락 부목을 대서 고정을 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약해진 인대의 증식 치료라고 주사로 이제 어떤 약을 주입해서 인대를 좀 강화하는 그런 치료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었다고 하면 사용하는 약의 종류도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이제 면역 기능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도 손가락 변형이 빨리 진행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면역 이제 조절하는 그런 약물 치료 외에도 손가락 변형을 교정하는 절골술이라든지 아니면 손가락 관절을 더 이제 변형이 오지 않도록 굳혀버리는 그런 유압술이라든지 그런 치료들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손가락 변형이 조금 있고 나이 들면 당연히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꼭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퇴행성 관절염도 이제 오래 진행을 하면 마디가 굉장히 많이 두꺼워진다든지 손가락 끝마디만 탁 이렇게 돌아간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꺾인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변형들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라 하더라도 퇴행성 관절염에서도 그런 손가락 교정 수술이나 손가락을 더 움직이지 않도록 특정한 이제 좀 사용하기 편한 각도에서 이제 손가락을 고정하는 그런 고정 수술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관절이 많이 파괴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손가락에도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 변형 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사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굳이 나는 수술은 안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아프지 않고 수술 안 해도 돼요? 통증이 이제 수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통증. 그 판단 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손가락 변형이 있고 통증이 있고 또 손이란 거는 우리 몸에서 이제 단순히 일만 하는 기관이 아니고 굉장히 감각적인 역할을 많이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만진다든지 잡는다든지 그리고 사실은 손은 이제 어떤 소통의 기능도 하죠. 뭐 인사를 할 때 악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밖에 노출되는 부분이니까 다른 관절의 변형보다도 손의 변형은 굉장히 이제 눈에 많이 띄는 편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런 통증 자체보다도 어떤 심리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어떤 기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굳이 이렇게 꽁꽁 싸매고 손이 그냥 못 나가지고 나는 치료 안 받고 그냥 지내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맞아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치료도 많으니까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저번에 족저근막염으로 이 자가치료법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라 이런 걸로 이제 구독자분들의 뜨거운 맞아요. 반응을 네, 일으켰거든요. 인기 엄청 많았죠. 네, 네.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고. 네, 맞아요. 댓글도 맞아. 그래서 혹시 이거 손가락 관절염은 그런 운동 그런 거 없을까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손은 사실은 좀 아껴 쓰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고 싶고요. 어떤 스트레칭보다도 어떤 생활 습관을 이제 바꾸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마사지가 좋은데 이제 차가운 물이나 차가운 이제 뭐 얼음 마사지보다는 손을 많이 쓰시고 난 다음에는 꼭 대야나 아니면 반신욕 하시면서 따뜻한 물 안에서 비벼주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네, 직접 손을 문질러 주는 겁니다. 손 관절을 문질러주고 만져주는 거고요. 손가락을 꺾거나 이제 비트는 동작이나 막 과도하게 구부리고 펴고 이런 스트레칭을 무리하게 하시다가는 오히려 손가락에 아주 약한 인대들이 손상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변형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톱에 만약에 무좀이 있다고 하면요, 그런 것들은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그런 손톱에 변형이 있는 것들도 방치를 하게 되면 손가락 변형에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이 손톱인데 이 손가락 변형의 원인이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손톱 변형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딱딱한 굳은 살이 생기면서 손가락 변형을 유발하면서 이제 관절을 이제 예쁜 방향으로 쓸 수 없게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중간중간에 딱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네, 저도 어머님 댁이나 이제 할머니, 이제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 가면 사실 일 많이 하거든요. 진짜요? 톱질도 하고 망치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손 마사지 하고 무리하게 손 안 쓰고 그런 버릇을 이제 들이니까 생각보다는 예쁜 손을 하세요. 되게 예뻐요. 네.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 자랑하시는 거 같네. 네, 네. 약간 하얗고 약간 이렇게 몽글몽글해. 진짜 그러시네. 그리고 이제 수술하니까 수술하는 의사는 손이 항상 예뻐야 되죠. 손톱도 안정해야 되고. 맞아. 하여튼 그렇게 이제 손을 많이 쓰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손 마사지 해주고 따뜻한 물에서 한 37도, 38도 정도 손을 넣었을 때 조금 뜨끈하다 느낌이 드는 이제 온도에서 이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이렇게 내재근 운동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손목은 한 30도 정도로 뒤로 젖힌 상태에서 손가락 관절들은 다 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등하고 손가락들이 한 70도에서 90도 정도 이렇게 돼. 이렇게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자세가 요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스트레칭 하듯이 이제 뻐근하게 약간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손등의 근육들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10초 버티고 힘 빼고 또 10초 버티고 힘 빼고 하는 운동들도 도움이 되니까 한번 해보시면. 얘를 이렇게 뒤집어요? 네, 손목은 약간 30초 정도 뒤로 꺾고 손가락들 다 펴신 상태에서 그렇죠. 이게 자세가 요렇게. 얘 됐다 이제. 요렇게. 요렇게. 네, 요런 자세로 잘 10초 정도 안 스트레칭했다가 안 됐어요. 맞습니다. 네. 요 자세에서 이제 우리 손 안에 있는 근육들이 힘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운동이 손 그리고 손가락 이제 힘줄 주변에 그런 혈액 순환도 좋게 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허리라든지 골반이라든지 그럴 때 그런 곳에 코어 운동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손에도 일종의 코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내재근이라는 근육입니다. 네. 그런 내재근 스트레칭 정도는 손 운동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재근 강화 운동. 네, 맞습니다. 중요하죠. 생각보다 되게 뻐근했죠. 생각보다 뻔해요. 네. 우리가 이제 운동을 안 했다는 거죠. 그만큼 쉽게 필요한다는 얘기고. 쉽게 필요한 쉽게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자주 필요한 근육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 몸에 있는 아마 작은 관절이라도 일단 염증이 생기면 아프고 또 삶의 질을 이제 떨어뜨리게 되죠. 저희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으셔서 그 병을 키우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